네, 자, 일단은 오늘은 공부 방법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. 공부 방법을 왜 바꿔야 되는지,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, 일단은 이거는 부천중학교 기준이고, 이게 제가 알기로 2학년 학생들, 이제 작년 1학기가, 작년 1학기 성취도별 분포가 나오는 건데, 우리가 막, 나 올 A 받았다, 올 B 받았다,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, 그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줄 건데, 일단은 부천중학교 2학년 1학기 기준으로 A를 받았던 학생은 38.5%. 그러니까 한 반에서 뭐 20명 있으면은 한 8명 정도는 다 A를 받은 거예요. 수학에서 A를 받았던 거고, 그 다음에 영어를 보면은 45%. 45%가 A를 받았다. 그러니까 반에서 절반 가까이가 그냥 다 A를 받았다. 숙명 기준으로 9명 받았다. 그 아래로 보면은 B, C, D는 거의 없죠. B, C, D 거의 없고 E에서 많이 늘어나고, 여기는 약간 공부 좀 단축이 했을 수 있는 학생들인 거고, 그래서 우리가 A를 받았다고 잘한다고 볼 수는 없고, 그냥 내가 한 40% 안에 속하는구나. 그러니까 내가 상위 5%인지 상위 10%인지 이런 거랑 상관없이 한 40% 안에 속하는구나. 이렇게만 생각을 해야 돼. 그래서 A를 받았다고 다가 아니다. 왜냐면은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. 요즘은 이제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었어요. 5등급제로 바뀌었는데 아까 저희가 40% 안에 속한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A를 맞으면은 그러면 내가 뭐 1등급인가? 내가 2등급인가? 이걸 고려할 때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. 45%면은 여기 사이에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가 1등급이구나 2등급이나 이렇게 자만할 그럴 때가 아니라 이제 내가 언제든지 3등급을 받을 수 있겠구나, 뭐 2등급을 받을 수 있겠구나,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요. 근데 이제 3등급, 2등급이 좀 잘 안 와닿을 텐데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가서 이제 뭐 성공한 고등학교 생활이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인서울을 했을 때가 성공한 고등학교 생활이다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해요. 그래서 인서울을 하려면은 이제 여기 부천 지역 기준으로 봤을 때 1등급이 한 절반 정도 되면 되고 2등급이 절반 정도 되면 돼요. 그러니까 3등급이 섞여 있으면은 좀 망한 거예요. 큰일 난 거고, 3등급 하나라도, 그러니까 하나 맞으면 복구는 되겠죠. 근데 3등급 하나 맞는 순간 1등급 한 3개를 더 맞아야 돼. 그래야 복구가 될 정도로 쉽지 않다. 그러니까 1등급, 2등급만 섞어서 받아야 되는데 내가 A를 맞았다? 1, 2, 3 중에 하나일 거다. 내가 남들보다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진 않아. 엄청 압도적으로 뛰어난 것 같아. 그러면은 1등급을 받을 수도 있겠죠. 근데 그게 아니면 2등급, 3등급인데 이걸로만 채워지면은 절대 인서울은 못 네, 이 정도다라고 보면 되고,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건데, 저랑 좀 오래 있었던 학생들은 다 들었던 이야기일 거니까 이제 그냥 이런 게 있었지 하고 들어보면 돼요.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공부 과목이 되게 여러 개인데 간단히 응용하는 과목이랑 암기하는 과목으로 나눌게요. 일단 빼서 응용 과목에는 뭐 수학, 그러니까 단순히 뭐 국어는 암기 과목이다 이렇게 안 되고 단원에 따라서 좀 달라요. 그러니까 과학은 응용 과목인가? 그렇지 않아요. 그러니까 과학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생명과학, 그러니까 막 뭐 호르몬, 뭐 아니면은 뭐 지구과학 이런 거 막 지진 뭐 그런 거 관련된 것들은 다 암기 과목에 속하는 거고, 그냥 우리가 막 힘, 그러니까 막 물체를 떨어뜨린다, 물체를 민다, 속력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. 그거는 물리라고 속해서 응용에도 속해요. 그래서 단원마다 좀 달라. 생명도 같은 또 암기가 아니라 생명에서도 특정 단원,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가면 그럴 텐데 유전이라는 단원에서는 이제 또 응용이고 단원마다 좀 다르니까 이거를 좀 참고를 해서 공부를 하면 되고, 일단 암기 과목을 먼저 해볼게요. 그래서 암기 과목에서 제일 좋은 거는 백지 테스트, 백지 테스트. 그러니까 내가 외운 거를 이제 그대로 이렇게 딱 써보는 거죠. 백지 테스트 혹시 단점 안 나? 백지 테스트의 단점. 힌트가 없다. 저요. 힌트가 없다. 아는 것만 써요. 아는 것만 쓴다. 그렇지. 어려워요. 어렵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. 둘 다 맞아요. 질문 답 잘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정훈이 말대로 힌트도 없어서 다 떠올리기도 어려워. 그러니까 떠올리기 어려우니까 우리 말대로 아는 것만 쓰는 거지. 그러니까 모르는 걸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데 계속 아는 것만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좀 많이 쓰는 방법은 반복해서 읽는 거. 그러니까 막 이렇게 책이 돼 있는 사람 있어요. 막 여러 번 읽었어 멋있게.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반복해서 읽는 거 분명 좋은 방법이에요. 이거 공부 방법 막 유튜브 같은 거 쳐도 똑같이 나올 거예요. 근데 이제 우리 나이 때 조심해야 되는 거, 우리 중학생이죠. 우리 나이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, 자 여기서 이거 중학교 역사거든요. 중학교 역사 원일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파트를 볼게요. 혹시 봉건제가 뭔지 아는 사람? 그 계급 나눠져 있고. 맞아. 근데 우리가 이걸 처음 공부를 한다고 쳐봐요. 그러면은 봉건제 찾아서 읽는 사람, 찾는 사람 있어요? 봉건제 잘 모르겠는데 찾는 사람 있어? 몇 명이나 돼? 연우 들었고 또 모르는 단어 찾는 사람 없어요? 오늘 안 찾아봐요? 네. 그렇죠.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지.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들이 다 나와 있지 않아요, 책에. 그래서 안 찾아본다는 거죠, 우리가 문제가. 그래서 플러스 뭐 봉건제 같은 것도 있죠. 뭐 제후 이런 말도 모를 수도 있고, 그다음에 이런 말, 호경에서 나급으로 첨부했다. 이런 거 진짜 절대 안 찾아. 이거 정도 찾는 사람도 있어요. 봉건제가 뭐지 하고 찾아보고, 뭐 제후가 뭐지 찾아보고, 이 정도로 찾아보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이런 건 안 찾아봐. 천도는 알죠. 천도 아는 사람. 저는 무지다. 그렇죠. 그건 근데 여기랑 여기 어딘지 아는.
뭐를? 기억나. 중국이야, 다 중국이야? 그래서 중국이 중국으로 옮겼겠지.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자료를 주고 이제 지도를 이렇게 줄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검색을 해야 돼. 그러니까 네이버 요즘 막 AI 브리핑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. 아, 물론 좀 위험할 수는 있다. AI는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숫자 검색을 하는 거예요. 호경에서 나도 준다. 호경이 어디지? 여기고 나급이 여기래. 아 그렇구나. 여기서 그다음에 또 읽어보는 것 중에 또 그래서 또 여기서 새롭게 알게 되는 거는 우리가 나급으로 천도를 했대. 그러니까 나급으로 수도를 올렸는데 이로써 그 나라는 동주의 시대로 옮겨들었다. 아까 보면은 아까 실력이었는데. 아까 여기 주예요. 나라 자체가 주인데 여기는 그런 말이 아예 안 써있잖아. 뭐 서주, 동주 이런 말이 안 써있잖아. 근데 내가 추가 공부를 하면서 찾았던 거는 이 호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서주라고 부르고 나급으로 옮겼을 때는 동주라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이런 공부까지 내가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지. 검색을 하다 보니까. 그래서 에듀플렉스에서는 일단은 이해를 먼저 하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뭐 본건제, 뭐 제후 뭔지 다 검색을 하고 그다음에 모르는 것들도 찾아봐요. 그래서 아까처럼 뭐 이제 뭐 서주, 동주 뭐 이런 개념까지도 찾아본 거지. 찾아보면서 아 이래서 뭐 동주가 됐구나. 그러니까 저기는 이유도 제대로 좀 절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왜 천도를 했는지 그런 것도 찾아보면서 이제 아 이래서 수도를 옮겼구나, 위험해서 수도를 옮겼구나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지 형태로 정리를 하고 암기를 하고 적용을 하는 건데 이걸 이따가 할 거예요. 이걸 아까 이따 예시를 줘서 이제 셀프리더 가져오라고 했죠. 거기다가 이제 가장 좀 의미 있게 만든 사람이 이제 나한테 주겠다. 오케이?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암기 과목은 항상 셀프 학습법을 고려를 해라. 그러니까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무조건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지를 만들어야 돼.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용어 같은 것들 전부 다 찾아보고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이런 말이구나 하고 이렇게 빈칸 형태로 시험지를 만들면 된다. 이제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이따가 적용을 하면서 좀 잘 알려줄게요.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응용 과목, 응용 과목인데 가장 좋은 공부 방법 뭔지 알아요? 약간 이해? 많이 풀기. 무슨 많이 풀기. 회도. 그치 다 중요해.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는 회도. 회독인데 회독 중에서도 뭘 회독해야 되냐? 오답? 오답해도. 그렇죠, 맞아요. 유진이 잘했어. 뭐 틀린 거를 좀 다시 풀어야 돼. 우리 오답노트 쓰는 사람 있어요? 없죠.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근데 오답노트를 쓰는 사람들이 생겨요. 왜 생기냐면은 아이패드 같은 거 있잖아. 애들이 갑자기 엄마한테 나 공부해야 돼. 아이패드를 사줘 막 그래요. 그래서 이제 오답노트 귀찮은 게 그거잖아요. 문제를 따라 써야 되고 아니 뭐 오려야 되고 근데 이게 귀찮잖아요. 그러니까 엄마한테 이제 아이패드 사달라고 해서 사진을 찍고 나 이걸로 오답노트 할 거야. 그렇게 하는데 이제 한 뭐 2주일, 3주일 정도 있으면은 바로 그냥 유튜브 보고 있는 거죠. 아이패드 가지고 내가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유혹이 너무 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할 때 하수 친구들은 보통 책에다 풀죠 이렇게. 또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? 책이 많아 또 이거 풀었다 저거 풀었다 이것도 풀었고요 저것도 풀었고요 저것도 풀었고요 저것도 풀었고요.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. 뭐 몇 등급이니 몇 점이니 그러면은 뭐 이번에 실수가 많아서 뭐 80점이에요 뭐 70점이에요. 책은 제일 많이 풀어요 책. 이런 친구들.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틀렸던 문제가 있어요. 틀렸던 문제가 있는데 고쳤어. 뭐 답지를 보든 질문을 해서 고치든 자 한 뭐 2주 한 달 뒤에 풀렸어. 맞을까 틀릴까? 그치 기억이 안 나. 내가 풀었다는 사실도 잘 기억이 안 나요. 그러니까 이걸 반복해서 좀 많이 풀어야 되는데 책에다 풀면 다시 풀 수가 없다는 거지. 그래서 이제 중급 친구들 똑같이 책에다 풀어요. 근데 그나마 좀 나은 점은 뭐 학원 같은 데서 이제 프린트를 받는 거지. 그러니까 내가 틀렸던 비슷한 문제 있잖아요. 이거랑 비슷한 유형들을 뽑아서 이렇게 준다. 이게 그나마 중급 친구들. 근데 이 친구들도 이제 나중에 뭐 시험 때 되면 틀렸던 거 좀 다시 풀어봐야 될 거잖아요.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걸 이렇게 돼 있는 거 다시 풀 수 있어요? 아니요. 못 풀죠. 이 프린트는 또 어디 있는지도 몰라. 이것도 여기다 쓰긴 했는데 이 프린트도 날려먹어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오답은 안 되고 이거 읽다가 들어가는 거예요. 읽다가. 그러니까 이걸 다시 풀어야 되는데 아 맞아 나 이렇게 풀었었지 하고 넘어가. 시험에 똑같은 문제 나 못 풀어. 이거는 풀이가 있으니까 내가 기억이 나는 거지. 시험에 헷갈리는 문제 들어오면 똑같이 못 풀고 있는 거야. 그래서 고수들은 책부터가 적어요. 책부터가. 이게 고등학교에서 주로 많이 쓰는 책들인데 마플 시너지, 뭐 자이스토리 이런 것들 좀 많이 쓰는 책인데 이런 정도 책만 진짜 여기 있는 책의 문제들만 다 풀 줄 안다? 그러면 우리 학교 시험에서 고등학교 시험 어려운 거 알죠? 뭐 80점만 넘어도 뭐 10점만 넘어도 막 1등이다 이런 얘기 좀 들어봤잖아요. 실제로 이 정도까지도 필요 없어요. 이건 기출문제 좀 어려운 책이고 이게 뭐센 수준? 센 수준인데 센보다 좀 문제가 그냥 좀 많은 것 뿐이에요. 이 수준의 책만 다 풀 줄 알잖아요. 여기 있는 문제만. 학교 시험에서 모르는 게 한 개 있을까? 아니면 다 알고요. 고등학교 시험 그 어려운 시험에서도 여기는 책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. 이 정도 수준에서. 넘는 경우는 없어요. 넘는 경우 문제는 학교 선생님이 프린트나 그런 걸로 무조건 줘요. 그런 것들 당연히 풀고 들어갈 거니까 이 정도 책만 다 풀 줄 알면 된다. 특히 이 지역은 더 어려운 문제들은 없어요. 지역에 따라 다른데 좀 빡센 지역은 이런 데로 가야 돼요. 막 풀목고 같은 데 가는 친구들 있잖아요. 친구들은 이런 책으로만 하면 안 되고 이 좀 되게 어려운 책까지도 가야 돼요. 근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크게 고려를 안 해도 된다. 그래서 이제 고수 친구들은 책에다가 안 푼다. 이렇게 물론 이 친구 좀 지적나게 하긴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보여주는 거야. 좀 뭐랄까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세 번째랑 좀 구분되게
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게 하든 색깔을 다르게 하든 좀 구분을 해줘요. 오늘 구분 잘하게 해본다? 아니요. 내가 몇 번째 맞았는지 모르잖아.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좀 구분되게끔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, 두 번째에 맞았던 것들은 세 번째 풀 필요 없어요. 이게 맞게 될 테니까. 근데 이제 한 번이라도 틀렸던 거, 첫 번째 틀렸는데 두 번째 맞을 수 있어. 세 번째는 맞을 때 틀릴지 또 모르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다시 해야 된다.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예비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. 이 사람이 마감곡선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 자, 우리가 한 번 공부했어요. 한 번 공부를 하고 이제 하루 지났어. 몇 프로 남아요? 40%, 40%. 한 달 지났어. 몇 프로 남아요? 20%. 그러니까 내가 아까 2주 얘기했어. 2주쯤이면 한 이쯤이겠죠? 2주 지나면은 내가 틀렸던 문제 다시 풀었을 때, 틀렸던 문제 다시 풀고 2주 뒤에 보여줬을 때 맞출 확률이 몇 프로라고? 20% 정도, 20%. 한 달 지나면은 20%.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이라고. 나 이거 분명 풀었는데, 한 달 지나면 기억 안 나는 게 매우 정상이에요, 매우. 저는 기억 나는데요? 뭔가 잘못된 거야. 근데 만약에 두 번 풀었어, 내가. 그렇게 하고, 이거는 좀, 이 주기는 좀 더 너무 짧게 해놨고, 자, 예를 들어, 한 번 풀고 한 2주 뒤에 좀 다시 풀었어. 그럼 몇 프로 남아요? 한 달 지나면? 그러니까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. 100%는 없어. 그러니까 내가 한 번 풀었던 걸 세 번, 네 번, 다섯 번 풀어도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. 그건 어쩔 수 없어. 근데 한 번 할 때마다, 두 번 할 때마다, 세 번 할 때마다 점점점 장기 기억으로 가서 네 번째 정도 하면은 내가 틀렸던 문제를 한 달 지나도 다시 풀 확률이 한 60% 정도 되는 거지. 20%랑 60%는 차이가 엄청나요. 그러니까 아까 그 이야기했던 앞에 책들 있죠. 그런 책들을 회독을 최대한 많이 해가지고 어려운 문제 위주로 좀 다시 푸는 게 좋겠죠. 회독을 최대한 많이 해서 내가 풀 수 있는 확률을 높여. 이게 기본 원리예요. 책이 많으면 불가능해요. 아까 그 내 책을 다 3회독씩 할 수 있을까? 아무도 못해, 아무도. 해봐야 한 번, 진짜 많아봐야 두 번 정도를 한 3회독씩 해놓지? 학교 시험에서, 중학교 시험에서 100점 아니면 해봐야 하나 틀린 정도? 그 정도로 끝날 거예요. 여기서 공부, 아까 방금 상 다 나눴잖아요. 그 친구들은 다 그렇게 공부를 했던 거예요. 회독을 좀 여러 번 했어. 그러려면은 답지를 써야 돼, 답지를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학학원이나 그런 데를 좀 다녀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클리닉 시간 같은 게 있어요. 클리닉 시간 때 아니면 답지를 뺐죠, 막 학원에서. 답지 뺐고 이제 무조건 질문으로 해결해라. 그런 학원들이 되게 많은데 절대 그러면 안 돼. 그러면은 이 회독이 불가능해. 그러니까 3회독, 4회독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해서 전부 해결하겠다 하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? 엄청 오래 걸리겠죠? 그 사람도 고민해야 되고 그 사람도 풀어주고.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은 문제들은 그냥 무조건 답지를 다 보는 걸 써야 돼. 어려운 문제, 헷갈리는 문제 다 써. 쓰고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 내가 여기에서 이 줄로 넘어갈 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.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필기를 해놓는 거지 여기다가. 이게 지수법칙 뭐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. 그럼 다음에 내가 이거 어차피 틀렸으니까 답지를 다 썼겠죠? 다음에 이 문제 또 풀 거잖아. 그때 풀 때 그 문제 옆에다 표시하는 거지. 이미.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필기를 했잖아요. 문제 옆에다 이미 답지라고 미리 표시를 해놔. 1회독 때. 그렇게 하고 이제 2회독 때 똑같은 문제 풀 텐데 또 기억이 안 날 거야 아마. 아까 확률을 얘기했죠? 20% 확률로 기억나. 또 모른다. 그럼 또 답지 봐. 답지 봤는데 맞다. 그때 필기를 해놨잖아. 이제 이번엔 답지가 잘 이해가 돼. 그렇게 하고 두 번 풀고, 그다음 또 세 번째 풀고, 그러니까 세 번째 풀 때는 확률이 좀 늘어났겠죠. 20% 확률이 아니라 40%, 50% 확률로 내가 맞출 수 있단 말이야. 그때도 틀려? 그러면 이제 세 번 틀릴 수도 있어요, 사람이. 근데 시험 때 만나면, 시험 때 비슷한 문제 만나면 몇 번째예요? 네 번째. 네 번째. 네 번째는 확률이 몇 프로였어? 한 60% 되지. 시험에 비슷한 문제 나오면은 풀 수 있다. 웬만하면. 너무 어려운 문제는 틀릴 수도 있어요.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어. 100은 없어요, 100은. 오케이? 여기 이 부분인데, 이 부분을 시험지 형태로 한번 만들어. 내가 외워야 돼. 외워야 되는데, 이제 아까 빈칸으로 막 만들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부분을 빈칸으로 만들어. 한번 만들어. 예시는 잠깐 보여주면은,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하면 돼.